그러면 우리가 직접 한번 프로그램을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안내해드린 대로 여기서 제어판 이렇게 입력하시면 항목이 뜰 겁니다. 제어판 항목이 뜨죠? 그러면 여기 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제어판이 실행됩니다. 여기 아이콘들이 범주라고 되어 있으면 보통 이렇게 뜨고요. 이 범주를 큰 아이콘, 뭐 작은 아이콘 이런 식으로 바꿔보시면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시스템을 클릭해 보시면 시스템에서는 이렇게 64비트 운영체제 64 기반 프로세서라고 나오죠. 그럼 자, 제 컴퓨터는 64비트를 사용하고 있다. 64비트로 세팅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제 프로그램에서 icqa.or.kr 한국정보통신 자격협회죠. 그걸 클릭해서 넘어가시면 됩니다. 고객 지원의 자료실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료실에 들어오시면 일단은 위에 이렇게 탭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탭들이 있고요. 이 탭들에서 영상정보관리사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 6번하고 5번이 바로 ICQA 예제 프로그램이죠. ICQA 모의고사 예제 프로그램 64비트용을 클릭합니다. 밑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보시면 여러분 마이크로소프트 넷 프레임워크 3.5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프로그램을 설치하려고 할 때 넷 프레임워크를 설치해야 된다 라는 메시지가 뜨시면 그 넷 프레임워크를 설치한 후에 다시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진행하셔야지 됩니다. 그래서 넷 프레임워크 3.5 이상 설치하라고 뜨시면 설치하고 진행해 주세요. 이미 설치가 돼 있으신 분들은 넷 프레임워크 3.5 설치하라는 메시지가 안 뜰 겁니다. 그러면 그냥 바로 여기 예제 프로그램을 MSI라고 하는 항목을 클릭해서 다운받으신 후에요. 이렇게 해서 클릭하셔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됩니다. 크게 고민하실 필요 없고요. 그냥 다음 누르시면 됩니다. 뭐 다음도 필요 없네요. 그냥 닫기 눌렀더니 프로그램 설치가 됐죠.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ICQA 예제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설치해야 되죠. 자, 목록으로 가서요. 영상정보관리사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요번에는 PC정비사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PC정비사. 왜? 영상정보관리사 PC정비사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쓴다 그랬잖아요. 기존의 PC정비사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PC정비사를 클릭하시고 여기 실습용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실습용 에뮬레이터. 요거를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밑에 내려가서 얘도 마찬가지로 넷 프레임워크 3.5 설치가 먼저 돼 있으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게 설치 안 돼 있었다면 넷 프레임워크 3.5 설치하라고 떠요. 그럼 설치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미 설치가 돼 있는 분들은 안 뜨겠죠? 자, 그러면 요거 클릭하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줍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다음 누르시고요. 얘를 누르면 이렇게 설치가 마무리가 됩니다. 닫기 누르시고 바탕화면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습용 에뮬레이터 이렇게 설치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ICQ 예제를 한번 실행해 볼까요? 이번 시간에는 이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문제풀이는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입력하시고요. 영상정보관리사를 선택하시고요. 여기 2급이 없죠. 급수가 없습니다. 영상정보관리사는 없음. 이렇게 누르신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프로그램 사용 방법, 이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 쭉 설명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누르면 뭐 이제 주의해야 될 사항, 영상 문제는 프리시 한번 눌러서 이렇게 설명을 쭉 한 번쯤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누르시고 자, 서술형, 단답형, 다지선다형은 어떻게 푸느냐? 어떻게 푸느냐? 뭐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어떻게 푸느냐? 이렇게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 누르시고요. 시험 종류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이 쭉 나옵니다.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누르시고 마지막 페이지라고 뜹니다. 그러면 건너뛰기를 누르시면 이제 실제 시험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실행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 시험에서는 여기 딱 누르시게 되면 뭐 몇 회차 2023년도 뭐 1회차
뭐 영상정보관리사 실기, 뭐 이런 식으로 필기, 이런 식으로 뜨겠죠. 요거 선택하시고 확인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문제가 내 컴퓨터에 다운로드가 되면서 비밀번호를 입력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비밀번호 앞에 적혀 있어요. 칠판에. 그 비밀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지금 14분 56초, 55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 거 보이시죠? 요거에 요 부분이 1번, 2번, 3번이 바로 15분 이내에 푸셔야 되는 거죠. 15분 이내에 푸셔야 되는 거고요. 자, 1번에서 보시면 1번 눌러서 보시면 이렇게 지문 내용과 제시 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있습니다. 풀이 시작을 누르시게 되면 화면과 같이 이렇게 영상이 로딩이 되고 바로 플레이가 됩니다. 플레이가 됩니다. 그러면 자, 영상 시간 쭉 나오고요. 밑에 내려가 보시면 A, B, C, D, E, F, G 이 부분입니다. 이건 이제 거의 고정되어 있는 문제들인데요. 고정되어 있는 문제들인데 맞냐 틀리냐 이겁니다. OX입니다. 자, 가해자 성별은 남성이다. O냐 X냐. 예, 맞는 거 고르는 거예요. 맞는 거 고르는 거. 일치하지 않는 항목을 모두 답안란에 입력하시오.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설명과 틀린 내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 F, G 중에 이렇게 밑에다가 정답 부분에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이제 피해자 인원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거든요. 뒤에 가보면 나중에 뭐 2다 이런 식으로 쓰고 쉼표 쓰고 뭐 이렇게. 왜? 앞서 문제에서 답을 어떻게 해라 라고 이제 제시를 해줬었잖아요. 자, 닫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요 푸는 방법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답안 예시 A, 쉼표 B 이런 식으로 적으라고 돼 있죠. 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2번 문제를 보면 이거는 이제 영상정보 분석 보고서예요. 시간대별로.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무슨 일이 있었고 몇 분부터 몇 분까지는 무슨 일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적는 부분입니다. 풀이 시작을 누르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간대별로 나오고 장소는 어디냐. 그러면 여기 내용에서 도로다, 보도다. B는 상황이 있었냐 없었냐. 그리고 C라는 부분에서는 행인이나 참고인이 있냐 없냐. 뭐 이런 식으로 내용들을 쭉 보고 여기 답안 작성 예시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3번 문제는 영상이 이제 4개 4분할 영상이 나와요. 보통 이렇게 4분할 영상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냐면 1번, 2번, 3번, 4번일 때 1번 영상에서는 상황이 있었냐 없었냐. 여기 밑에 나오죠. 예시 상황이 있었냐 없었냐. 2번은 폭행이냐 절도냐 침입이냐 납치냐 기물파손이냐. 이 항목에서 골라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캠 영상별로 이렇게 따로따로 볼 수도 있습니다. 종합 영상으로 해서 4분할된 영상을 보실 수도 있고요. 이렇게 캠 1, 캠 2, 캠 3, 캠 4 이런 식으로 활용해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 관련 문제에서 제일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요.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이 영상 제목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웹페이지로 접속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 보실 때 아주 곤란한 상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시청하기, 뭐 공유, 뭐 이런 것들 누르면요, 안 됩니다.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여기 윗부분은 클릭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막 클릭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시험 보실 때. 그러면 아주 난처한 상황이 생기시니까 시험을 제대로 못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위에 부분은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뭐 이제 영상을 전체 크기로 키워서 본다거나 또는 이렇게 설정을 눌러서 화질을 좀 더 좋게 바꿔서 본다거나 아니면 속도를 좀 더 높여서 본다거나 뭐 이러실 수 있습니다. 이건 조절이 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관련 문제를 3문제를 다 푸셨다라고 하면 문제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문제 닫기를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여기 문제 보기를 누르시게 되면 현재 내가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 다시 보면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문제 보기를 하면서. 그래서 여기 버튼 잘 이용해 보시면 되고요. 자, 문제 닫기를 누르시면 이제 해당 문제 풀었고요. 자, 1번, 2번, 3번 다 풀었습니다. 그러면 파트 닫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파트 닫기. 그러면 자, 이제 4번 문제부터 다시 푸실 수가 있고요. 확인을 누르시면 이렇게 4번부터 13번까지 문제를 푸시게 됩니다. 작업형 문제고요. 4번 문제, 5번 문제, 6번 문제는 모두 작업형 문제입니다. 작업형 문제. 그리고 7번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고요. 8번 드래그 앤 드랍형 문제고요. 9번은 여기 답안란에 입력하는 거죠. 예, 10번도 답안란에 입력하는 겁니다. 11번은 선택형 문제입니다. 선택형 문제. 12번은 선택형 문제. 13번은 뭐 풀이 시작 눌러보면 이렇게 단답형 문제죠. 이것도 결국엔 단답형 문제. 여기 밑에 보기에서 골라서 입력하는 겁니다. 보기에서 골라서 입력할 때 어떻게 입력했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문제 보기 눌러보면 되죠. 그래서 답안란에 이렇게 A는 XXX 쉼표 B는 YYY 이런 식으로 입력하라 라고 돼 있죠. 번호로 입력하시면 안 돼요. 밑에 나오는 번호 뭐 예를 들면 뭐 여기 A에 1 뭐 B는 뭐 4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XXX YYY 이런 식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요. 자, 4번도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자, 4번 눌렀습니다. 4번 문제는 이렇게 풀이 시작을 누르면 창이 뜹니다. 그러면 이게 창을 이렇게 이동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보기 좋게 이렇게 세팅해서 맞춰서 푸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면 관제사 A씨가 윈도우즈 탐색기를 통해 파일을 찾는 과정에서 폴더 옵션을 변경하고자 한다. 예시 문제에 해당하는 옵션들을 모두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 시. 자, 이 작업형 문제 풀 때 정말 좋은 건 뭐냐면요. 결과적으로 여기 보기에서 제시 문제에서 1번과 2번 항목이 결국에는 이 안에 어딘가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안에서 잘 찾아보면 된다는 얘기죠. 결과적으로는. 잘 찾아보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탭이 하나, 둘, 셋 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천천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 시. 검색입니다. 검색. 검색이니까 여기 아마 검색 탭에 있겠죠? 검색 관련 탭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가보시면 시스템 디렉토리를 포함되지 않은 여기 밑에 보면 맨 밑에 보면 색인되지 않은 위치 검색 시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색인되지 않은 위치를 검색 시 시스템 디렉토리는 포함되지 않음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긴 시스템 디렉토리 포함 여기 바로 체크해 주시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문제 지문에서 제시 문제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니까 이거는 체크를 풀어줘야 되겠죠. 포함이라는 항목의 체크를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다음 압축 파일은 포함된대요. 밑에 보니까 압축 파일 포함 부분엔 체크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연어 검색 사용에 체크. 자연어 검색 사용에 체크해야 되는데 이미 체크가 돼 있네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우리가 연습용 프로그램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요. 이렇게 돼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실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어떤 거냐면요. 여기에 자연어 검색 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미 딱 가보니까 검색 방법에 자연어 검색 사용에 체크가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분들은 체크를 풀고 확인을 누르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은 이걸 체크를 풀었다가 다시 체크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은요, IT 관련되어 있는 시험들은요, 대부분 이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묻는 문제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보다 할 수는 있다. 설정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은 다 안다. 이 시험을 보는 사람들 정도면 이런 내용들은 다 설정할 수 있다. 그러면 각각의 기능을 정확하게 알고서 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냐를 묻는 문제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자연어 검색 사용에 체크가 돼 있는 문제들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체크하라 했는데 자연어 검색 사용에 체크하라 했는데 체크가 돼 있네. 체크돼 있으면 오케이 확인을 누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자, 5번 문제, 6번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우리가 어떤 영역이 이 작업형 문제로 나올지를 모르니까 그거를 연습할 수 있도록 제공해 주는 게 바로 아까 우리 ICK 실습용 에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이에요. 자, 그건 좀 이따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하고요. 자, 요번 드래그 앤 드랍 문제는 자,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풀이 시작을 누르면 이렇게 나오고요. HDMI 2번이죠. 이렇게 갖다 놓는 겁니다. DVAD는 1번이죠. 이렇게 갖다 놓는 거죠. D서브는 3번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실 때 만약에 내가 여기 3번 이렇게 걸쳐서 이런 식으로 갖다 놓으면 제대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네모 안에 딱 맞춰서 드래그 앤 드랍 해야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 보기 누르면 또 이렇게 뜨고요. 문제를 보면서 하실 수 있어요. 자, 닫기 누르시고 다음 8번 문제도 보시면 이렇게 그림이 나옵니다. 그럼 풀이 시작을 누르면 똑같이 이렇게 나오죠. 자, 이렇게 네모 안에 네모 안에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모가 여긴 지금 작네요. 그렇죠? 그래도 이렇게 딱 맞춰서 넣으시면 들어가집니다. 들어가져요. 다음에 자, 박스형, 자, 도형 그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시고 문제 보기도 한번 눌러서 문제도 한번 봐보세요. 이렇게 이동하셔서 보실 수 있어요. 아, 괜찮네요. 그죠? 받기 누르시고요. 자, 다음. 여기 이제 주관식 문제입니다. 주관식 문제. 여기다가는 이제 여러분들이 답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쫙 보시고, 뭐, A의 뭐다. 이렇게 적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답은 딱 하나만 입력하면 되니까 여기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10번도 입력해 주시고요. 11번은 선택형입니다. 선택형. 그래서 VMS의 카메라 장비, 정보창에서 뭐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을 모두 선택하십시오. 이렇게 나오고요. 그림을 클릭하면 확대 가능이라고 나옵니다. 자, 그림을 더블 클릭해야 돼요. 네, 클릭하면 안 되고요. 더블 클릭 하시면 이렇게 화면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은 이제 상당히 이제 작게 나오실 텐데 여기 이제 시험 문제 나올 때는 가급적이면 이 화면들, 이미지들을 내가 잘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올 겁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선택형 문제를 밑에 그림을 보고 이렇게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1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선택형 문제고요. 문제 지문을 읽고서 모두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두 선택하시오라는 부분은 이제 주의하셔야 되겠죠. 왜? 하나라도 빼먹으면 오답 처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부분 점수라는 건 없어요. 실기시험에서요. 자, 13번 문제. 여기도 마찬가지죠. 풀이 시작 눌러서 밑에 보기로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을 보시고 여기서 알맞는 것들을 A는 뭐다, B는 뭐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마쳤습니다. 이제 자, 문제 지문을 보고 문제 보기를 보고 다 마쳤습니다. 이제 그러시면 여기 문제 닫기를 누르시고요. 다음에 시험 종료를 누르시게 되면 됩니다. 답안 전송하게 되면 이게 바로 서버로 이제 답안이 전송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제 나중에 퇴실 하실 때 시험 앞에 있는 시험 감독관 분한테 가서 답안이 제대로 전송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퇴실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습용 에뮬레이터에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용 에뮬레이터는요, 이렇게 실행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습용 에뮬레이터 연습할 때는 여기 위에 PC 정비사를 꼭 선택해 주셔야지 됩니다. 만약에 다른 걸 선택하시게 되거나 전체를 놓고 하시게 되면 설정해야 되는 항목들이 없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PC 정비사 꼭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항목들이 쭉 뜹니다. 항목들이 꽤 많죠. 항목들이 꽤 많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항목들에 대해서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들 그리고 사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시험에 어떤 게 나올지는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기 이 각각의 항목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카페에 보시면요.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입니다. 네이버에서 영상정보관리사 연구소 검색하셔가지고 오셔서 회원가입을 하시게 되면 무료로 이런 자료들을 다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여기 작업형 학습
이론 설명 부분에 보면 여기 이렇게 항목들이 있습니다. 1번 네트워크 속성, 2번 시스템 구성, 3번 원격 데스크탑 학습, 뭐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프로그램에 보면요. 메뉴에 가보면 네트워크 속성, 시스템 구성, 원격 데스크탑, 장치 관리자, 폴더 권한, 프린터 및 팩스, 개인 설정, 국가 및 언어, 디스플레이, 사용자 계정, 이 항목들에 대해서 학습하실 수 있도록 자료를 업로드해 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클릭하셔가지고요. 항목들을 이렇게 각각의 항목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 이런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울러 또한 여기 보시면 작업형 학습은 너무 그러면 공부해야 될 게 너무 많지 않습니까? 24개 항목까지 되는데 세 문제 풀기 위해서 24개 항목을 다 봐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시면 돼요. 자, 여기 먼저 작업형 학습 부분에 보면 이건 한 번에도 출제됐던 내용들을 쭉 정리해 놓은 부분입니다. 보시면 영상정보관리사에서 이 시험이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요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예제에 있는 문제입니다. 풀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 시험에서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거죠. 요거를 입력을 이런 식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을 참고해서 학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제를 뭐 푼다기보다는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우리가 공부를 얼마만큼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이 ICQ 시스템용 프로그램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되겠죠? 세 문제 모두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세 문제 모두 맞춰야 이게 제일 쉽습니다. 확실하고. 사실 주관식 문제, 선택형 문제 뭐가 나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여기 ICQ 시스템용 에뮬레이터 이용해서 우리 연습해서 이 세 문제는 꼭 맞추도록 합시다. 수고하셨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